네. 네, 가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자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시각에 관련된 영상을 2개를 갖고 왔어요. 영상 하나 보시고 바로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하나 영상은 이번에 선거 운동 기간의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하나 영상도 지난번 선거 운동 기간의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그 이재명이 어떠한 강연장에서 나 일베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베 출신이라는 발언은 유명한데 그 다음 발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영상입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호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엉덩이로 총 쏠 때에서 대가리 뛰는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고 지금 광주에 가면 아직도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영상 같이 바로 이어볼게요. 두 번째 영상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야, 저 폭도들이 저거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저거 파출소 경찰서 무기고 틀어가지고 국군한테 총 쏘다가 저거 잘 죽었다 저거 왜 저거밖에 안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지금 약간 광주에서 예전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인 시절에 방문했을 때 막 막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는 저기 네티즌이 강 네. 변호사님 마이크 볼륨 좀 가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까이. 네. 그럴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게 이해를 못하는 게, 네네. 이재명 후보자가 바라보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고 방식이 저겁니다. 난 스스로 내가 일베 출신이라 말을 하면서 너네 그 폭도들 아니냐? 폭도들이 경찰서 털어가지고 무기 갖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네 광주에서 온 사람 잘 들어. 내가 찌르고 뚜시 이런 농담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자께서 저런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광주 민주화 이런 것을 본인이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입에 담지도 않아요. 괜히 담았다가 네티즌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광주에서 들고 일어날까봐. 근데 이재명은 저렇게 사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정치권에서,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런 법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 처벌할 처벌을 수-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바로 처벌 대상인 것이죠. 지금 저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북한에 대한 김일성이나 김정은, 네. 김정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상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처벌하기 현재 돼 있는데 그걸 없애는 법을 만들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5.18에 대해서 표면하면 그건 처벌할 수 있게 하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국기가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이죠.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당시에 신생 독립국가 한 100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아주 어렵고 조그만 그런 신생 독립국가에서 현재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이런 성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었던 이제 굉장히 어렸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제 특히 네. 방송 토론할 때 맨 첫 마디 뭔지 기억나세요? 5.18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념적인 거라든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어떤 감성적인 그런 주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제를 항상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감성적으로 호소해서 어떤 지지세를 모으는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되고 있다. 5.18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이런 거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건국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도입한 거 거기에서 시작됐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아주 걸출한 경제 주도의 경제 성장의 모든 것을 몰빵했던 북의 기틀을 만든 건국과 부국의 기틀을 만드는 이런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부인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악마화시키는 네. 이런 패턴이 역시 이번 대선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뽑은 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그 다 했나요? 그러면 네? 그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뽑은 드럼통 시간 보면서 드럼통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죠. 네.
자, 이거 뭐냐? 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6월달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재산이 390만 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어치 불과 3년 사이에 2억 3천만 원어치 도박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새 신랑이 전 재산의 390만 원밖에 없을 수가 있지? 너무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이해가 안 되고 저 이유가 뭔가 의문을 자아냅니다. 자, 이거 대선 이제 공보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본 유권자들의 반응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대선 공보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죠. 자, 좀 확대가 됩니까? 네,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1,000원 단위지 않습니까? 1,000원. 그러니까 393만 4천 원. 네. 이게 아들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이후에 경제 활동을 안 했습니까? 경제 활동을 안 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는데 결혼 장소가 또 특이해요. 삼청각. 네. 저는 삼청각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데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요정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네. 무슨 뒤에 각자가 붙지 않습니까? 네, 네. 각이 뭐냐면 누각이라는 뜻인데 네. 누각이 보통 이제 돈 있는 양반들이 거기서 이제 유흥을 즐기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종각 있죠. 종각역. 서울의 이 동네가 지금 종각역인데 종이 걸려 있는 누각이라서 종각입니다. 근데 삼청각. 네. 삼청각인데 거기서 결혼을 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결혼 비용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음식 그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데 있어요. 예. 음식값이라든가 결혼식 대여비가 기본 몇 천만 원이에요. 기본 몇 천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누가 이제 언론사에서 계산했던데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 재산이 400만 원이라는 사람이 결혼식 비용을 3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자, 그러게요. 예, 신혼집도 마련할 거 신혼집 꼭 매매할 필요는 없죠. 다시 각자 형편에 맞춰서 신혼집을 뭐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신혼 가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혼 가전도 채워야겠죠, 보통. 근데 그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하는 예식자, 결혼식 하는 이제 음식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거. 저는 신혼여행 생략했었거든요. 뭐 다 사정이 복잡해서 어쨌든 그런데 신혼여행도 그러면 안 가는 거냐? 도대체 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런 비싼 웨딩을 치르느냐? 혹시 그러면 신부 집에서 전부 다 하는 건가? 또 그런 사정은 또 뭔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도박할 때는 2억 3천만 원 썼는데 결혼을 할 때는 전 재산이 400밖에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그 매일신문에서 보도가 됐었죠. 매일신문 보도했었는데 그 교습소 교습소에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강사를 하다가 이게 교습소는 그 교습소에 신청한 사람과 그 사람 혼자만이 학생이 가르칠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아들이 들어가서 교습하다가 그 교습소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활동 사실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저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저 재산이 실체가 진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습소 관련된 매일신문 기자가 올라간 지 한 3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최훈민 기자가 올렸었죠. 네. 제가 그 기사에 약간 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그 이재명에 대해서 네네. 선거 공보물 말고 공직선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강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아들이 강원도 양양에 와 있는데 양양 거주지 이전으로 양양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월세 보증금이 10만 원짜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그래서 양양에 있는 친구들 전화를 했죠. 양양에 이런 아니 월세가 아니라 월세 보증금이요? 보증금이 1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아까 그 표에 의한 것처럼.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드럼통 시리즈를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양양에 있는 또 친구들 전화를 해서 야, 양양에 월세 보증금 10만 원이야? 이러니까 뭔 소리야? 양양은 폄훼하지 마라.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봐봐라. 최소 500이고 보통 1,000, 2,000까지 한다. 그렇겠죠. 그 원룸에서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왜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니 이재명 아들이 이러이러 한대.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우리도 한번 소문을 모아 볼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모았던 것이고 그래서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 기사가 3시간 만에 바로 삭제가 됐어요. 어머나.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가 됐다는 것이고 정말 희한한 것입니다. 재산이 390만 원 정도밖에 없는 분이 물론 뭐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증여세 같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죠. 부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그러한 정치관과 경제 철학과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고요. 삼청각 결혼식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정식 코스가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음주류 별도고 생화 장식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고 등등 해가지고 챗 GPT에다가 삼청각 결혼식 비용 딱 검색을 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은 필요합니다라고 챗 GPT가 지금 말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네,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옵션에 네. 따라서 최고 1억 정도고 뭐 아니, 내려가면 최소한으로 하면 몇 아니, 천만 원 되겠죠. 챗 GPT는 최소 일반적으로 삼청각에서의 결혼식은 혹시 여러분 삼천각 최소 결혼식 1억 원 가본 사람 이상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근데 주변에 일단은 계신가요? 자 여기서 이제 김문수 보자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네. 저희가 예전에 90탈에서도 야, 했지만 그렇죠. 김문수 보자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음흠. 딸 결혼식이 있는데 네.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직원들도 비밀로 하고 비서실에도 비밀로 해요. 맞아요. 비밀로 하니까 그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정보를 입수해서 전날에 네. 따님 결혼하시죠? 내일 이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 없다. 우리 딸 아니라고 결혼 안 부인했죠. 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네. 다음날 여주에 있는 무슨 한 식당에서 네. 몰래 그냥 맞아,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결혼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김진태 도지사도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어허. 근데 그 비서실장은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비서실 식구들은 몰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사의 주말 일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 정도만 알고 있고 비서실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고 네. 정말로 아무도 안 간 상태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치렀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을. 그 도지사 강원도지사 시절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참된 정치인의 모습이죠. 뭐 아들을 그렇죠. 삼청각에서 결혼시키고 정말 좀 씁쓸합니다. 네.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자제분 결혼할 때 이걸 비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언제 어디서가 비밀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결혼식이 언제 어디서가 지금 다 공개됐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들어오죠? 결혼식 하면 축의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자 세무공무원들 그날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날 시간 되시면은 가셔서 그 축의금 받는 거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축의금요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거 포탈입니다. 포탈죄 될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가서 아니 볼 근데 수 있는 대선 거지. 결과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이제 이거 또 민주당의 그 큰 이제 상징은 일극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극 체제라는 것은 한 명한테만 잘 보이면은 네. 자기 아니, 인생이 펴진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세무사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대선에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돼야지 세무사 공무원들 갈 수 있고 이재명 후보자가 만에 하나 당선되면 세무 공무원들이 겁나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가겠습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네. 자, 그래서 그날 어쨌든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요. 정말 그날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축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건데 과연 성실하게 신고를 할 건지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고위관직 출신인데 그분이 자제가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신고한 거 보니까 축의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제 결혼 축의금 그게 고위직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왔어요. 1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 제사 신고에 그대로 했더라고요. 이 추천은 결혼식 축의금 들어온 거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깨끗한 공무원이다. 물론 이제 많이 받았던 그 자체도 이제 일반인들 보통 하면 뭐 몇 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1억이 넘는 게 들어왔으니까는 좀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그대로 신고를 하고 신고도 하고 세금도 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결혼한다는 것이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 네. 과연 축의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 계좌이체 누가 얘기했네요. 김민주 씨가 계좌이체 하겠죠. 근데 계좌이체도 금액이 많으면 이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특정한 시기 내에 너무 많은 금액 왜 한 사람 보낸 사람 100만 원이겠지만 이게 쌓이면 이게 몇 억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네요. 식대가 1인당 15, 20 최소 보증 인원이 60에서 400명이 돼야 된다. 삼천각이. 네. 어이구. 예. 아이고 아무튼 뭐 결혼하는 것 자체는 젊은 남녀의 새 출발은 축하드리는데 네. 깔끔하게 깨끗하게 출발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시리즈 드럼통 시리즈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하셨으면 네. 다음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내라 네. 대한민국.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